이렇게 헌재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다음 달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영배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지 않고 퇴임할 수 있다는 이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영배 소장이 본인 임기 동안 결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놓고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던데 가능성이 그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돌고 있는데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그렇게까지 한다면은 정말 역사에 죄를 짓는 무책임한 분이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지금 그런 말들이 돌고는 있어요, 저도. 돌고는 있어요? 예, 근데 조금 예. 불안감은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헌재 4월 일정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18일로 예정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이 지금 변수인 겁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퇴임을 하게 되면 네. 그 자리는 누가 채우게 되는 건가요? 원래 이 두 분은 대통령 몫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해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지금 그 임명 갖고 굉장히 지금 말이 많습니다. 권한대행이 과연 그런 국회가 추천한 거를 임명하는데 어디까지 권한이 있나? 근데 이건 국회 추천 몫에 대한 임명인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일지라도 스스로 지목하고 스스로 임명해야 돼요. 이 네.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사실은 논쟁이 다시 벌어지거든요. 물론 이게 논쟁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탄핵을 안 당하고 계속 권한대행으로 있어서 4월 18일까지 있다고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더 이상 혼란은 방치할 수 없다고 하고 임명을 강행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 마은혁 후보자는 안 하면서 어떻게 두 사람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정치적 공방은 계속 될 거예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두 분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대통령의 몫이다. 그런데 권한대행이므로 이걸 지명과 또 임명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는 굉장히 큰 논쟁거리로 빠져들 겁니다. 예, 만약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두 사람이 퇴임을 하면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6인 체제로는 탄핵 선고가 무기한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 가능성은 있죠. 만약에 뭐 두 사람이 나가는 때까지 결론을 안 내린다면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 그 전에 결론이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뭐 최악의 경우에 만약에 두 사람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전까지 판결을 안 내릴 경우에는 저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상당히 엄청난 혼란이 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이 그런 걸 방치하고 그냥 나몰라라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도 국가적 혼란이 엄청나게 큰데 만약에 4월 18일에 두 명의 재판관이 나가게 돼서 6인 체제가 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그냥 계속 끈다? 그거는 저는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헌재가. 예. 그리고 헌재의 존재 자체도 상당히 큰 양쪽으로부터 비난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반드시 판결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8인 체제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판결을 내려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끄는 것은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 그건 국가의 운명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을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네. 그분들이 나가기 전에 판결이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판사 출신의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6명의 재판관으로도 얼마든지 선고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명이 퇴임을 하더라도 심리를 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필요한다고 하는데 이 조항이 효력이 정지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6인 체제 선고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지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장동혁 의원이 한 저 케이스가 이제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이제 탄핵 심판을 할 때 그때 이제 6인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네. 그때 민주당에서 작년 10월이었죠. 이종석 그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이라든지 이런 어떤 논의를 국회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몇 달 동안 그 심리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측에서 이제 그런 어떤 가처분 어떤 신청을 했고 그것을 헌재에서 받아들여져서 이제 이 그 조항을 즉 23조 1항 어떤 조항을 이제 효력 정지를 시키고 이제 심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금 이제 탄핵 심판에 이런 어떤 심리를 하기 위해서 이 조항에 대한 어떤 효력 정지를 해서 6인 체제로 심판을 한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어떤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이렇게는 이제 판단을 잘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4월 18일 이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선고 일정을 정하는 것은
문영배 지금 권한 대행입니다. 지금 한두 사람의 재판관이 아직까지 뭐 내가 뭐 마음의 준비를 못했다, 결정 못했다 해가지고 이것을 그 권한 대행이 결정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권한 예. 대행이 독단적으로 그리고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정권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영배 권한 대행이 아직까지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네. 굉장히 지금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혹시나 뭐 그렇게 뭐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선고 날짜를 못 잡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근데 이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지금 상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에 대법원의 사건 기록을 넘긴 겁니다. 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재명 대표의 3심도 뭐 일종의 시간 싸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여건에서 기대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기대감만큼 그게 가능할까라는 건 여러 가지 허들을 거쳐야 돼요. 예. 지금 한 개 허들은 거쳤습니다. 7일 동안 사실 할 수 있는 거를 하루 만에 했고 이건 뭐 검찰이 하니까 상고장을 냈다고 치더라도 법원이 되게 이례적이었어요. 고등법원이 지금 우리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상고장이 냈으므로 상고법원에 우리 소송서를 넘깁니다. 이게 보통 14일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14일 걸리는 걸 하루 만에 법원이 소송서를 냈다. 이거 되게 이례적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21일을 벌었는데 앵커 말씀처럼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려면 가장 중요한 건 대법원이 이것을 파기 자판을 하느냐, 파기 환송을 하느냐. 만약에 이게 2심 재판부 원심을 파기했을 때 두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 고법이 잘못 판단했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판단을 내리더라도 한 2개월 걸리잖아요. 예. 빨리 2개월 걸린다고 했을 때 이게 아니다, 무죄가 아니라 유죄다라고 하면 파기 환송을 할 경우 고등법원에 다시 내려갈 경우 다시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오고 하는 과정을 거치려면 앞으로 한 5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주진우 의원 등이 기대하듯이 이게 2개월 내로 끝나려면 파기 자판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환송 안 하고 고등법원은 환송 안 하고 서류가 충분히 있고 또 1심에서 충분히 다퉜으므로 우리가 대법원에서 스스로 판단할 거야 라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까지가 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허들을 거쳐야만 3개월 이내 내지는 2개월 이내가 됩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네, 국민의힘 판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요. 대법원을 향해서 파기 자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사안은 쟁점이 매우 간단하고 기소부터 제1심, 2심 재판을 거치면서 30개월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사실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적인 정조사가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은 파기 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1심부터 3심까지 12개월 안에 확정시켜야 할 사건이 이미 30개월을 경과하였습니다. 파기 자판은 법률상 가능합니다. 오랜 관행으로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네, 방금도 목소리 듣고 왔지만 이 국민의힘에선 계속 대법원을 향해서 파기 자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대법원에서 하급심으로 내려보내는 게 파기 환송이라면 이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서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이 파기 자판 이를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성치훈 부장님. 근데 이 파기 자판 확률이 사실상 흔치 않다고 하던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희박하죠.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좀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실상 오랜 관습에 의해서 해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것이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파기 자판을 하는 경우는 대법원이 봤을 때 이건 더 따져볼 것도 없다. 명백하다라고 판단했을 때 본인들이 판단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 같은 경우는 1심과 2심이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연 대법원이 따져볼 것도 없다라고 하고 본인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법조계 좀 물어보니까 파기 자판을 만약에 하더라도 이거는 유죄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 파기 자판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예. 무죄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유죄로서 파기 자판을 할 가능성은 매우 더 희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법조인 출신인 저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희망사항을 말씀하시는 것뿐이다. 희망사항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요. 오늘도 도심에서는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립니다. 자, 동화면세점 앞에서 그리고 여의대로에서 22만 명 규모가 신고돼 있고요. 탄핵 찬성은 동십자각 앞에서 10만 명 규모 신고돼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이 시각 세종대로 모습이고요. 자유통일당 주최하는 집회 상황입니다. 지금 날씨 탓에 비옷을 입고 있는 건지 다양한 색깔들의 옷들이 보이고요. 깃발 휘날리는 모습, 왕복 차로에 꽉 차 있는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입니다. 세종대로의 모습이고요. 이곳은 탄핵 찬성 집회 측입니다. 천막들이 쳐져 있죠. 천막 당사가 보이고요. 민주당 깃발이 보입니다. 이곳에서의 집회는 아직까지 시작이 되지 않아서요.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자유통일당 같은 경우는 1시 시작, 이곳에서는 오후 4시, 5시 늦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집회 현장까지 살펴봤고요. 여야 모두 이 각 진영에 유리한 해석들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